현대미술거장 10인 중 데이비드 호크니를 소개합니다. 팝아트의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는 1937년 7월 9일생으로 브래드포드에서 태어났으며 20세기를 대표하는 영국 출신의 팝아트 화가입니다. 11살 때 화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1961년 왕림예술대학교 재학 중에 첫 개인전을 열며 미술계 스타로 등극합니다. 페인팅, 드로잉, 판화, 수채화, 사진뿐 아니라 팩시밀리나 종이, 펄프, 컴퓨터와 아이패드의 드로잉 프로그램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를 실험하며 작품을 했다. 정물, 풍경, 친구들의 초상화나 애완견 등을 주로 많이 그렸지만 뉴욕시의 메트로폴리스 오페라 하우스나 영국 루이스의 글라인드 본 오페라 극장, 런던의 로열 코트 극장 등 무대 디자인에도 관심을 보였다. 의상 조명 세트를 아우르는 그의 아트 디렉팅이 아주 놀라웠다. 1960년대 팝아트 운동에 기여한 20세기 영국 미술가 중 한 명으로 평가되며 미술이 그동안 너무 정중하고 지루하고 무거운 것들이었다고 생각한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만든 집단 반역처럼 호크니도 팝아트 운동에 참여한 거물 예술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호크니 역시 밝고 대담하고 풍부한 색감으로 작품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1954년에 일찍 이석판화를 시도하며 자화상을 남겼다. 호크니는 피카소가 좋아했던 판화가로 어느 헐리우드 스타의 소장 미술품을 한 점 한 점 상상으로 재현해 헐리우드 콜렉션이라 이름 붙인 석판화 시리즈를 제작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작품집을 제작했다. 예술에 있어서 가장 풍요로운 시기는 60년대 중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로스앤젤러스의 영국인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절을 캘리포니아에서 보냈습니다. 밝고 환한 햇살에 그의 작품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수영장과 때로는 천정에서 빙빙 도는 실링팬의 그림자가 느껴지는 것도, 늘 여름 냄새가 풍기는 것도 바로 캘리포니아 때문입니다. 더 큰 텀벙이라는 작품으로 대표될 수 있는 수영장 시리즈는 호크니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고, 물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 열린 표현 방법을 탐구하며 물을 그리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면서 근대 회화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이미지를 덧붙였다. 호크니는 물방울을 사진으로 찍기 위해서 단지 300분의 1초만이 필요했으나 그것을 그리기 위해선 75시간이나 걸렸다고 언급했는데요. 물을 추상화로 가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가 순간과 지속이라는 개념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을 표현하는 방법은 사실 그 어느 것도 될 수 있다. 어떤 색도 될 수 있고 시각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1968년부터 이후 몇 년 동안 친구나 연인, 친척들을 모델로 해서 인물의 특징을 사실주의적으로 잘 잡아 그린 초상화나 동반 초상화를 그렸다. 동일한 인물들을 반복해 그리는 게 특징이다. 이중 초상의 내밀함과 디테일을 표현함으로써 심리적 긴장감을 표출해내는 매력적인 작품을 그려냈습니다. 호크니는 동성애자로 초상화를 그리면서 동성애의 본질에 대해 탐색하고 표현했다. 2018년 예술가이자 화상 두 사람이 있는 수영장이 경매에서 1019억 원, 약 9,030달러에 낙찰되며 생존 작가 중 최고가의 작품을 기록했습니다. 80년대 호크니는 피카소의 입체주의에 영향을 받아 주관적인 공간과 반고흐식의 강렬한 색채로 과장되게 표현하는 풍경화를 선보입니다. 이것은 80년대 뉴욕 모마에서 열렸던 피카소의 회고전을 본 이후부터였는데요. 이를 통해 호크니는 입체주의의 다양한 시점에 의한 공간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호크니는 여러 시점에서 각기 다른 시간에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을 자르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사진에 내재되어 있는 원근법의 법칙을 완전히 뒤엎어버림으로써 사진이 갖고 있는 재현이라는 체계를 완전히 해체시킵니다. 호크니는 자신의 사진 작업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사진이 현실을 사실주의적으로 재현해주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을 믿는다. 그러나 원근법과의 전통적인 관계를 없애고 현재의 시점을 다양화함으로써 사진을 이전과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좀 더 흥미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각을 의심하기 시작할 것이다. 데이비드 호크니의 가장 큰 특징은 피카소의 입체주의를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공간과 평면의 상반된 개념을 서로 연결시켜 새로운 예술 세계를 연 점입니다. 이런 그가 최근 집중하고 있는 매체는 아이폰과 아이패드라고 하는데요. 40살의 청력을 잃은 그는 전화통화 대신에 문자를 자주 사용하는데 메시지로 매일 아침 친구들에게 싱싱한 꽃을 그려보낸다고 합니다. 그는 아이패드의 훌륭한 점은 스케치북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준비된 물감을 비롯한 모든 것을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손바닥 위에 올라가는 아이폰을 똑같이 진지하게 탐구하고 실험하는 예술가. 그것은 데이비드 호크니가 늘 무엇을 그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릴 것인가 라는 미술의 핵심 논제를 놓치지 않는 진짜 예술가라는 뜻이다. 게다가 이런 진지한 탐색을 수행하면서도 영국적 위트와 유머, 그리고 스타일리시함을 잃지 않는 것 또한 호크니의 매력이다. 60여 년 동안 풍경, 인물 동성애 등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며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질문해왔고 다양한 표현 양식을 시도해온 작가입니다. 호크니가 성공한 그만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1970년대에는 사진작가를 꿈꾸었습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화가를 시작하기 전, 화가를 계속하면서도 조이너스라고 불리는 사진 꼴라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뭉크가 말했죠. 아무리 사진이 발전해도 사진은 결코 천국이나 지옥을 찍을 수 없어 미술과는 경쟁할 수 없다. 라고 말했듯이 호크니도 사진이 표현할 수 없는 미술, 사진이 할 수 없는 미술을 위해 붓을 듭니다. 그것이 그만의 성공 비결입니다. 호크니의 그림에 가장 큰 영감을 준 것은 무엇일까요? 르네상스 그림입니다. 호크니는 서양 미술의 고전 화가들로부터 큰 영감을 받습니다. 그가 어려서 본 최초의 위대한 그림은 1492년 피렌체 도미니코 수도의 수도사였던 화가 프라 안젤리코가 그린 작품 수테고지입니다. 그림 속 파란색 망토를 두른 성모 마리아와 중앙에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온 가브리엘 천사 모습에 호크니는 감동되어 화가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1973년 피카소가 사망한 후 작품 세계는 호크니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푸른 기타 시리즈에서는 피카소에 대한 호크니의 경외심과 탐구 정신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이 시기 자연주의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던 호크니에게 피카소와의 유대감은 위안을 주었고 표현 양식의 엄격함에서 벗어나 세상을 새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미술사를 연구하면서 예술가들이 그리기 도구로 사용했던 광학장치 카메라 루시다에 관심을 가졌다. 자기 작품을 제작하는데도 그 장치를 사용해서 200여 점이 넘는 드로잉을 남겼다. 나는 아직도 30살 나의 화실로 갑니다. 올빼미 같은 안경, 녹색 줄무늬 가디건, 유화 페인트가 떨어진 멜빵 바지, 염색한 금발머리 붓을 쥔 다른 손에는 언제나 막 뜯은 새담배갑 이따금 헤비 스모커에 건 기침. 나는 아직도 나의 화실로 갑니다. 나는 아직도 이 일을 하고 있어. 매우 행복합니다. 내가 스튜디오에 있을 때는 언제나 30살을 느끼기 때문에 매일 들어와 일을 해요.
어제도 30, 오늘도 30, 아마 내일도 그러면 30을 느낄 거거든요.